차가운 진흙이 폐부로 밀려드는 감각에 백구의 눈이 번쩍 뜨였다. 계곡 아래 썩은 물웅덩이였다. 전신이 부서진 듯한 고통이 뇌수를 쳤지만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오른쪽 뒷다리는 기이하게 비틀려 있었고 털은 피와 오물로 떡져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다. 지옥에서도 안 받아주더냐. 익숙하고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 노숙자, 전직 야매 수의사였다. 그는 계곡 밑바닥에 떠밀려온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낚시를 하다가 백구를 건져 올린 모양이었다. 노인은 혀를 차며 백구의 꺾인 다리를 만졌다. 가만히 있으나 이 녀석아, 뼈가 으스러졌어. 보통 개 같으면 쇼크사했을 텐데 독종은 독종이구만. 노인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소주병을 꺼내 백구의 상처 부위에 들이부었다. 타는 듯한 고통에 백구의 몸이 튀어올랐지만 노인의 거친 손이 녀석의 목덜미를 단단히 눌렀다. 주인은 어디 갔어? 그 아가씨 말이야. 백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치수, 놈들에게 끌려간 치수. 그 생각이 미치자 마비되었던 근육에 다시 힘이 들어갔다. 저런 눈 하지 마라. 산 사람은 살고 죽은 놈은 죽는 거야. 너 지금 움직이면 평생 세 다리로 기어다녀야 해. 노인은 낚싯줄을 끊어 부목 대신 주워온 나무 막대기를 백구의 다리에 고정했다. 거칠고 투박한 솜씨였지만 뼈를 맞추는 손길만은 정확했다. 백구가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하자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몸으로 어딜 가려고? 복수? 개가 무슨 복수야? 백구는 대답 대신 절룩거리는 다리를 질질 끌며 계곡 비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냄새가 났다. 비릿한 피 냄새와 섞인 최 이장의 역겨운 맨솔 담배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지수의 눈물 냄새. 기다려봐. 노인이 주섬주섬 짐꾸러미를 뒤지더니 흙투성이가 된 무언가를 백구 앞에 던졌다. 반쯤 타담한 죽표지의 수첩이었다. 아까 네가 떠내려올 때 같이 걸려있더군. 이거 지키려고 그 난리를 친 거 아니냐. 백구의 코가 벌렁거렸다. 최 이장이 태워버렸다고 생각했던 장부였다. 겉은 탔지만 두꺼운 가죽 덕분에 속지 일부는 무사했다. 백구는 수첩을 입에 물었다. 턱이 빠질 듯 아팠지만 놓을 수 없었다. 고맙다는 말은 됐다. 가서 물어뜯어라. 네가 이기면 내 빚은 탕감된 걸로 치지. 노인의 씁쓸한 웃음을 뒤로 하고 백구는 어둠 속의 비탈길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짐승의 귀환이 아니라 악귀의 귀환이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감도는 경찰서 취조실. 지수는 한쪽 손목이 책상에 수갑으로 채워진 채 앉아 있었다. 젖은 옷은 마르면서 쉰내를 풍겼고 이마의 상처는 딱지가 앉아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철문이 열리고 최 이장이 들어왔다. 얼굴 절반을 붕대로 감은 그는 마치 미라처럼 기괴해 보였다. 그 뒤로 서장이 뒷짐을 진 채 느릿하게 따라 들어왔다. 꼴이 말이 아니네, 한지수 씨. 최 이장이 의자를 끌어당겨 지수의 코앞에 앉았다. 붕대 사이로 보이는 눈이 뱀처럼 번들거렸다. 백구는 어떻게 됐어? 지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최 이장은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걱정 마, 편안하게 보내줬으니까. 계곡 아래로 다이빙을 아주 멋지게 하던데. 지수의 어깨가 떨렸다. 슬픔보다는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다. 죽여버릴 거야, 니놈들 전부. 아이고 무서워라. 살인 미수덤다운 대사네. 서장이 끼어들었다. 그는 책상 위에 두터운 서류철을 던졌다. 자, 여기 사인에 차량 절도, 공무집행 방해, 특수상해, 그리고 최 이장님에 대한 살인 미수까지 인정하면 정신감정의료에서 치료감호소로 보내줄게. 병원보다는 낫잖아. 미친 소리 하지 마요. 장부, 당신들 이름 적힌 장부 내가 봤어. 그거 세상에 나오면 당신들 다 끝이야. 지수가 악을 썼지만 서장은 코웃음을 쳤다. 증거? 무슨 증거? 네가 말하는 그 장부 죄가 되어 사라졌잖아. 남은 건 네가 미쳐서 날뛰었다는 목격자 진술뿐이야. 김 실장, 강 사장, 그리고 우리 경찰관들까지 전부 네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고 증언하고 있어. 최 이장이 지수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잘 들어. 내일 아침 마을 회관 앞에서 현장 검증이 있을 거야. 기자들도 불렀어. 거기서 얌전히 죄 인정하고 미친년 연기나 해. 그러면
내 목숨은 살려주마. 서울로 조용히 보내주지. 기자들 앞에서 다 말할 거야. 당신들이 할머니를 죽이고 쓰레기를 묻었다고. 해봐. 마약 검사 결과도 조작해놨거든. 약쟁이 살인마의 헛소리로 치부되면 그만이야. 최 이장이 지수의 얼굴을 밀치고 일어섰다. 내 얼굴 이렇게 만든 값은 네 인생 전체로 치르게 해주마. 두 남자가 나가고 철문이 닫혔다. 지수는 책상에 이마를 박고 흐느꼈다. 완벽한 패배였다. 백구도 없고 증거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쯤 작은 창문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경! 환청인가? 지수가 고개를 들었다. 경! 분명했다. 짖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를 알리는 짧고 굵은 신호. 지수는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창틀을 붙잡고 까치발을 들었다. 창살 너머 경찰서 담장 밑에 어둠 속에 하얀 점 하나가 보였다. 백구였다. 녀석은 살아있었고 그리고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 앞 공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최 이장이 섭외한 지역 신문 기자들과 영문을 모르고 끌려나온 마을 주민들이 폴리스 라인 밖에서 웅성거렸다. 안개는 거쳤지만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다. 자, 조용히 하세요. 지금부터 방화 및 살인미수 비의자 한지수의 현장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형사과장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다. 포승줄에 묶인 지수가 호송차에서 끌려 나왔다. 그녀의 등장에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다. 최 이장은 붕대 감은 얼굴을 과시하듯 피해자석에 앉아 비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저 어린 것이 어쩌다 저렇게 됐노? 서울 가서 약을 했다며? 무서운 세상이야.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비수가 되어 꽂혔다. 지수는 고개를 들고 최 이장을 노려보았다. 이건 쇼야! 다 거짓말이라고! 지수가 소리쳤지만 김 실장이 뒤에서 그녀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다. 조용해. 시키는 대로 걷기나 해. 서장이 최 이장에게 눈짓을 했다.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신호였다. 최 이장이 절뚝거리며 기자들 앞으로 걸어나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죽을 뻔했습니다. 개발을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이 마을의 평화를 깨려는 불순한 세력이. 최 이장의 연설이 절정에 다다를 무렵이었다. 크르르르. 기괴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스피커 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다. 마을 회관 지붕이었다. 저게 뭐야? 개 아냐? 상태가 왜 저러지? 지붕 위에 백구가 서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털, 뼈가 드러날 듯한 상처, 세 다리로 간신히 버티고 선 모습은 지옥견 케리베로스를 연상케 했다. 백구의 입에는 검게 그을린 가죽 수첩이 물려 있었다. 백구야! 지수가 김 실장의 손을 부르치고 소리쳤다. 최 이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저 개새끼가 왜 살아있어? 쏴! 당장 쏴버려! 최 이장이 악을 썼다. 당황한 경찰들이 총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백구는 지붕을 타고 내려와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갈라졌다. 백구는 곧장 기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가 입에 물고 있던 수첩을 바닥에 내텄다. 저게 뭐야? 장부 같은데? 한 기자가 호기심에 수첩을 집어들었다. 최 이장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만지지 마! 증거물이야! 경찰! 뭐해! 압수해! 김 실장과 용역들이 기자에게 달려들었다. 몸싸움이 벌어지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백구는 그 틈을 타 포승줄에 묶인 지수에게 달려갔다. 지수를 잡고 있던 형사가 백구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어서 이거 풀어줘! 지수가 포승줄을 내밀었다. 백구는 이빨로 매듭을 물어뜯었다. 하지만 그때 탕! 하는 총성이 울렸다. 서장이 공포탄을 쏜 것이었다. 전원 동작 그만! 저 개는 광경병에 걸렸다! 사살해! 경찰들의 총구가 백구를 향했다. 백구는 지수 앞을 막아서며 칼을 곤두세웠다.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 순간 굉엄과 함께 덤프트럭 한 대가 폴리스 라인을 부수며 공터로 돌진해 들어왔다. 트럭은 최 이장의 벤츠를 그대로 들이받고 멈춰섰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운전석 문이 열리고 누군가 비틀거리며 내렸다. 피범벅이 된 와이셔츠, 부러진 한쪽 팔. 박 형사였다.
그는 살아있었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광경병이 무슨... 진짜 미친 개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네. 박 형사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최 이장과 서장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등 뒤로 서울 번호판을 단 검은색 승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서울청 광역수사대다. 이 판 우리가 접수한다. 최 이장의 다리가 풀렸다. 지수는 백구의 목을 끌어안고 주저앉았다. 끝이 아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덤프트럭의 라디에이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흰 증기가 흙먼지와 뒤섞여 공터의 시야를 가렸다. 찢어지는 듯한 금소금이 멈추자 정적이 찾아왔다. 박 형사는 찌그러진 트럭 문을 발로 차 열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내려왔다. 피에 젖은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그의 한 손에는 쇠파이프가, 다른 한 손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공무원증이 들려 있었다. 늦어서 미안하다. 차가 좀 막혀서. 박 형사가 지수를 향해 씩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서장이 얼굴을 붉히며 앞으로 나섰다. 박 형사,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관할 서장의 허가도 없이 무력을 행사해? 이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치상이야. 관할? 웃기고 있네.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경찰이 못 갈 곳이 어딨어? 광수대 마약 범죄 수사계다. 이 마을 마약 유통 경로로 의심돼서 내사 중이었어. 최영석이 그리고 강만수 믿을 이름 리스트에 다 있더라. 최 이장이 붕대 감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다. 거짓말 마. 이 마을에 마약이 어디 있다고?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증거? 니들이 태워먹은 장부 말고 진짜 증거가 내 뒤에 줄 서서 오고 있잖아. 박 형사가 뒤를 가리켰다. 검은 승합차에서 내린 광수대 형사들이 순식간에 공터를 포위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허리춤에 권총에 손을 올렸다. 이건 월권이야. 내 구역에서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데려가. 이놈들 당장 체포해! 서장님, 진짜 쏘시게요? 서울 본청이랑 전쟁이라도 하자는 겁니까? 박 형사가 쇠파이프를 바닥에 끌며 다가갔다. 서장의 손이 권총 손잡이 위에서 파르르 떨렸다. 물러서. 경고한다. 물러서! 쏴봐. 쏘는 순간 당신은 비리 경찰이 아니라 경찰 살인범이 되는 거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 지수의 다리 곁에 있던 백구가 낫기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시선은 서장이 아닌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김 실장과 용역들을 향해 있었다. 백구야, 놈들을 봐. 도망치려고 해. 지수가 포승줄에 낀 채 속삭였다. 백구는 세 다리로 지면을 박차고 김 실장을 향해 짖었다. 그 소리가 신호탄이 되었다. 증거인멸이다. 막아! 박 형사의 고함과 함께 광수대 형사들이 놈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아수라장이었다. 기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용역 깡패들은 품에서 칼과 쇠파이프를 꺼내 형사들에게 저항했다. 흙먼지가 날리는 공터 한복판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다. 지수는 혼란을 틈타 바닥에 떨어진 백구의 가죽 수첩에 향해 몸을 던졌다. 하지만 누군가의 구두반이 수첩을 짓밟았다. 최 이장이었다. 쥐새끼 같은 년이 끝까지! 최 이장이 지수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그때 하얀 선광이 최 이장의 허벅지를 덮쳤다. 백구였다. 녀석은 성취하는 몸으로도 최 이장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아! 미친 개가! 최 이장이 비명을 지르며 백구의 머리를 주먹으로 내려쳤다. 퍽, 퍽 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지수의 가슴이 찢어졌다. 백구야! 피해! 지수가 몸으로 최 이장을 밀쳤다. 포승줄에 묶인 몸이었지만 분노가 힘을 만들어냈다. 최 이장이 뒤틀거리는 사이 박 형사가 달려와 날아차겨 최 이장을 날려버렸다. 괜찮아! 박 형사가 지수의 포승줄을 칼로 끊어냈다. 자유가 된 지수는 곧바로 백구를 끌어안았다. 백구는 피를 토하면서도 꼬리를 흔들었다. 박 형사님, 저 수첩 저게 진짜예요. 할머니가 숨겨둔 진짜 장부요. 박 형사가 바닥에 떨어진 젖은 수첩을 집어들었다. 최 이장이 바닥을 기며 소리쳤다. 안 돼! 그건 내놔! 김 실장! 뭐해? 뺏어! 김 실장이 형사 하나를 밀치고 박 형사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잭나이프가 들려 있었다. 내놓으라고 했지! 김 실장이 칼을 휘둘렀다. 박 형사가 팔로 막았지만 칼날이 살갗을 찢었다. 붉은 피가 튀었다. 형사님! 지수가 돌을 집어 김 실장의 등판을 찍었다. 김 실장이 휘청거리는 틈을 타 박 형사가 그의 명치에 니킥을 꽂았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김 실장이 꼬꾸라졌다. 증거 확보했다.
전원 제압해! 박 형사가 수첩을 높이 들어올리며 소리쳤다. 승기가 기울고 있었다. 서장은 이미 슬그머니 경찰차 뒤로 숨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최 이장은 달랐다. 그는 핏발성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의 시선이 마을 회관 앞에 세워진 자신의 벤치가 아닌 시동이 걸려있는 경찰 순차차에 머물렀다. 아직 안 끝났어. 절대 이렇게는 못 끝내. 최 이장이 품에서 뭔가를 꺼냈다. 리모컨이었다. 다 비켜! 안 비키면 다 죽어! 최 이장의 고함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리모컨 버튼 위에 올려져 있었다. 저거 뭐야? 폭탄이야? 박 형사가 멈칫했다. 최 이장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폭탄?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거지. 이 버튼 하나면 저수지 수문이 열린다. 수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 말에 묻어둔 드럼통 수천 개가 터지면서 이 마을은 독곡물 바다가 되는 거야. 공터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저수지 대말에 불법 매립된 유독 폐기물. 그것이 터져 마을을 덮친다면 단순한 환경오염이 아니라 재난이었다. 미쳤어.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일 셈이야? 최 이장은 순찰차 운전석으로 뒷걸음질 쳤다. 나 혼자 죽을 순 없지. 내가 감옥에 가면 어차피 내 인생은 끝이야. 그럴 바엔 다 같이 죽는 게 낫지 않겠어? 진정해, 최 이장. 말로 하자고. 박 형사가 두 손을 들고 천천히 다가갔다. 하지만 최 이장은 경찰차에 올라타 문을 잠갔다. 따라오지 마! 따라오면 바로 누른다! 최 이장이 순찰차에 사이렌을 울리며 엑셀을 밟았다. 차가 급발진하며 경사들을 위협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했다. 잡아! 놓치면 안 돼! 박 형사가 소리쳤지만 최 이장의 차는 이미 흙먼지를 일으키며 저수지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지수야, 타! 박 형사가 덤프트럭 옆에 세워둔 자신의 SUV로 뛰어갔다. 지수는 백구를 안아들고 조수석에 올라탔다. 백구야, 조금만 참아. 놈만 잡으면 병원 데려갈게. 백구는 창밖을 보며 짖었다. 녀석의 눈은 멀어지는 순찰차를 끝까지 쫓고 있었다. SUV가 굉음을 내며 최 이장의 뒤를 쫓았다. 굽이친 산길 위에서 추격전이 벌어졌다. 최 이장은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중앙선을 넘나들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놈이 댐으로 가고 있어. 진짜 수문을 열 생각이야. 박 형사가 핸들을 꺾으며 말했다. 수문이 열리면 증거도 다 떠내려가잖아요. 놈은 증거를 없애려는 거예요. 지수가 외쳤다. 증거도 없애고 마을도 수장시키고 아주 갈 때까지 갔구만. 앞서가던 최 이장의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댐 관리소로 가는 포장도로가 아니라 댐 아래쪽 매립지로 향하는 비포장도로였다. 길이 다른데? 박 형사가 당황했다. 저기는 매립지 입구예요. 놈이 거기로 왜 가죠? 그때 백구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녀석은 앞유리를 긁으며 불안해했다. 지수는 백구의 시선을 따라가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매립지 입구에는 거대한 유조차가 세워 있었다. 그리고 최 이장의 차가 그 유조차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설마 들이받으려는 거야? 박 형사가 그 브레이크를 밟았다. 저기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 들이받는 순간 대폭발이야. 댐 옹벽이 무너질 수도 있어. 최 이장의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유조차를 향해 질주했다. 자폭 테러였다. 증거와 자신 그리고 댐까지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최후의 발악. 안 돼! 지수의 비명과 함께 최 이장의 차가 유조차의 측면을 강타했다. 거대한 괴금과 함께 시뻘건 화염이 하늘로 치솟았다. 폭발의 충격파가 박 형사의 차를 뒤흔들었다. 검은 연기가 산을 뒤덮었고 그 뒤로 댐의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위태롭게 진동하고 있었다. 끝났다. 박 형사가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지수는 불길을 응시했다. 아니요, 안 끝났어요. 불타는 유조차 너머 매립지 안쪽에서 또 다른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화염을 뚫고 검은색 렉스턴 한 대가 튀어나왔다. 강 사장의 차였다. 그리고 그 조수석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웃고 있는 최 이장이 타고 있었다. 그는 순찰차를 유조차에 들이받게 하고 충돌 직전 차에서 뛰어내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강 사장의 차로 갈아탄 것이었다. 저 악마 새끼들! 박 형사가 핸들을 내리쳤다. 최 이장의 차는 불길을 뒤로 하고 산비탈을 타고 오르는 새길로 도주하고 있었다. 그 길은 마을을 벗어나 국도로 이어지는 지도에도 없는 밀수 루트였다.
쫓아가요. 놓치면 영원히 못 잡아요. 지수가 소리쳤다. 백구도 창문에 매달려 놈들을 향해 지저댔다. 박 형사는 다시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거칠게 울부짖었다. 그래,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주마. 불타오르는 댐을 뒤로 하고 SUV가 다시 한번 흙먼지 속으로 뛰어들었다. 절벽 끝자락 외길 위에서 추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놈들이 국도로 빠져나가기 전까지 남은 거리는 불과 5km. 그 안에 놈들을 막지 못하면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것이었다. 비포장 산길은 폭우로 인해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다. 박 형사가 모는 SUV의 타이어가 헛돌며 굉음을 낼 때마다 차체가 별은 쪽으로 위태롭게 미끄러졌다. 앞서가는 강 사장의 검은색 렉스턴은 그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일부러 흙탕물을 튀기며 지그재그로 운행했다. 형사님, 저놈들 속도를 줄여요. 지수가 안유리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백구가 창밖을 향해 지저댔다. 녀석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한 것이었다. 알아, 들이받으려는 거야. 꽉 잡아! 박 형사가 핸들을 급하게 왼쪽으로 꺾었다. 그 순간 앞서가던 렉스턴이 후진등을 켜더니 무서운 속도로 후진에 들어왔다. 쿵! 묵직한 충격음과 함께 SUV의 범퍼가 찌그러졌다.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의 충격이었다. 차가 낭떠러지 쪽으로 밀려났다. 바퀴 하나가 허공에 걸친 듯 차체가 기울었다. 이 미친 새끼들이 진짜 죽자고 덤비네. 박 형사가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아내며 기어를 후진으로 바꿨다. 앞차의 창문이 열리고 최 이장이 고개를 내밀었다. 빗물에 젖은 그의 얼굴은 화상 자국과 섞여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박 형사, 여기서 끝내자고. 더 쫓아오면 진짜로 밀어버릴 거야. 웃기지 마, 최영석. 네 손목에 수갑 채우기 전엔 지옥까지 쫓아간다. 박 형사가 확성기 대신 목청을 높여 소리쳤다. 말귀를 못 알아쳐먹금. 강 사장, 밀어버려! 최 이장의 고함 소리가 들리자마자 렉스턴이 다시 엔진을 울렸다. 형사님, 공간이 없어요. 뒤면 절벽이에요. 지수가 백구를 품에 안으며 비명을 질렀다. 진짜 방법이 없어. 들이받고 틈을 만들어서 치고 나간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차가 더 가볍잖아요. 무게로 싸우는 게 아니야. 각도로 싸우는 거지. 지수지, 걔 잘 잡아. 혀 깨물지 않게 조심하고. 박 형사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SUV가 렉스턴의 측면을 향해 돌진했다. 정면 충돌이 아닌 비스듬히 비껴치는 자살 공격에 가까운 도박이었다. 찢어지는 소음이 빗소리를 집어삼켰다. SUV의 앞부분이 렉스턴의 뒷바퀴축을 강타했다. 강 사장의 차가 균형을 잃고 산 비탈 쪽으로 휘청거렸다. 지금이야! 박 형사가 핸들을 바로잡고 그 틈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강 사장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핸들을 꺾어 박 형사의 차를 가드레일조차 없는 낭떠러지 쪽으로 다시 밀어붙였다. 두 대의 차량이 서로의 옆면을 긁으며 불꽃을 튀겼다. 창문 너머로 최 이장의 도끼 어린 눈이 지수와 마주쳤다. 죽어, 제발 좀 죽으란 말이야. 최 이장이 옆종의 개머리판으로 지수 쪽 창문을 내리쳤다. 유리에 금이 갔다. 저 개자식이! 지수가 발밑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창문 틈으로 내밀었다. 뿌려버려! 지수가 안전핀을 뽑고 최 이장의 얼굴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했다. 하얀 분말이 최 이장의 시야를 가렸다. 코럭! 최 이장이 비틀거리며 차 안으로 쓰러졌다. 강 사장이 당황하여 핸들을 놓친 사이 박 형사는 엑셀을 밟아 렉스턴을 앞질렀다. 통과했다! 아니요, 앞을 봐요! 길이 끊겼어요! 지수의 절규에 박 형사가 전방을 주시했다.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는 거대한 흙더미와 바위로 막혀 있었다. 제기를! 박 형사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젖은 진흙길 위에서 차는 미끄러지듯 흙더미 쪽으로 돌진했다. 화가. SUV가 흙더미에 처박히며 멈췄었다. 다행히 속도가 줄어든 상태라 큰 충격은 면했지만 시동은 꺼져버렸다. 뒤따라오던 렉스턴 역시 급정거하며 흙탕물을 튀겼다. 박 형사는 욱신거리는 어깨를 부여잡고 문을 열었다. 지수씨, 내려. 숲으로 튀어. 백구야, 가자! 지수가 백구를 안고 차에서 내렸다.
녀석은 다리가 부러진 상태였지만 지수의 품에서 벗어나 땅을 딛고 서려고 발버둥 쳤다. 주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렉스턴에서 강 사장과 김 실장 그리고 눈을 씻어낸 최 이장이 내렸다. 그들의 손에는 엽총과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도로는 막혔고 뒤는 놈들이었다. 옆은 천길 낭떠러지, 말 그대로 도간에 든 쥐였다. 하하하하, 끈질긴 놈들. 결국 여기가 네 놈들 무덤이구나. 최 이장이 엽총을 장전하며 천천히 다가왔다. 박 형사는 권총을 꺼내들었지만 방화쇠를 당길 총알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다. 그는 빈 총을 놈들에게 겨누며 허세를 부렸다. 오지마, 한 발 남았다. 누구 머리통을 날려줄까? 웃기지 마, 박 형사. 아까 채석장에서 난사하는 거 다 들었어. 빈 총으로 누굴 협박해? 강 사장이 비웃으며 야구방망이를 손바닥에 툭툭 쳤다. 지수씨, 내가 막을 테니까 개 데리고 절벽 아래 샛길로 가. 거기까지 못 쫓아올 거야. 박 형사가 지수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못 가요. 이 다리론. 그리고 백구도 한계예요. 그럼 다 같이 죽자는 거야. 아니요. 거래를 해야죠. 지수가 박 형사의 등 뒤에서 나와 최 이장과 마주섰다.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품속에서 구겨진 USB 하나를 꺼내들었다. 멈춰요. 이거 보이죠? 최 이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건 또 뭐냐? 장난감? 아까 불태운 장부? 그건 사본이었어요. 진짜 원본 데이터는 여기 있어요. 내가 바본 줄 알아요? 원본을 종이 쪼가리로만 들고 다니게? 사실 그 USB에는 할머니의 옛날 사진들만 들어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거짓말이 유일한 방패였다. 거짓말 마. 그딴 거 없다는 거 다 알아. 김 실장이 윽박질렀지만 최 이장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의심이 많은 그의 성격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그래서 그걸로 뭘 어쩌겠다는 거지? 우리를 보내줘요. 그럼 이 USB 넘길게요. 어차피 당신들은 마을에 리조트만 치우면 그만이잖아요. 우리 목숨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일리가 있군. 좋아, 넘겨. 최 이장이 손을 내밀었다. 먼저 차를 빼요. 우리가 지나가게 해주면 창문으로 던질게요. 하,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쏘세요, 이장님. 그냥 다 죽이고 뒤지면 나옵니다. 강 사장이 참지 못하고 달려들려 했다. 그때 백구가 절뚝거리며 강 사장을 향해 짖었다. 녀석의 짖는 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지만 그 기세는 맹수와 같았다. 저 개새끼가 아직도 주둥이를 놀려? 강 사장이 백구를 향해 방망이를 휘둘렀다. 안 돼! 지수가 백구를 감싸 안으며 웅크렸다. 퍽소리와 함께 방망이가 지수의 등을 강타했다. 지수씨! 박 형사는 빈 총을 던져 강 사장의 얼굴을 맞추고 달려들었다. 육탄전이 벌어졌다. 박 형사는 부상당한 몸으로도 강 사장이 멱살을 잡고 늘어졌지만 뒤에서 김 실장이 휘두른 파이프에 무릎을 꿇었다. 극! 박 형사가 진흙바닥에 쓰러졌다. 강 사장이 박 형사의 머리째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USB 내놔! 안 그러면 이 개새끼부터 쏴버린다! 최 이장이 총구를 백구의 머리에 댔다. 백구는 피를 흘리면서도 최 이장의 손을 물려고 으릉으릉거렸다. 줄게요. 건드리지 마요. 지수가 울며 USB를 건넸다. 최 이장은 그것을 낚아채 주머니에 넣고는 섬뜩하게 웃었다. 거래는 성립됐어. 단 조건이 좀 바뀌었지. 무슨... 너희를 보내준다고 했지. 살려서 보내준다곤 안 했다. 최 이장이 눈짓을 하자 김 실장이 박 형사의 SUV로 다가갔다. 그는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차를 절벽 쪽으로 밀기 시작했다. 자, 다들 타시지. 마지막 드라이브야. 강 사장이 박 형사와 지수를 들어올려 짐짝처럼 뒷좌석에 쳐넣었다. 다리가 부러진 백구도 지수의 품으로 던져졌다. 안 돼. 이러지 마. 지수가 문을 열고 했지만 아동 보호 잠금 장치가 걸린 듯 안에서는 열리지 않았다. 잘 가라. 시체는 물고기 밥이 될 거니까 걱정 말고. 최 이장과 일당들이 뒤편에 붙어 힘을 주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차가 삐걱거리며 절벽 끝으로 밀려갔다. 뒷바퀴가 허공에 떴다. 백구야, 형사님. 지수는 백구를 꼭 껴안았다. 박 형사는 의식이 흐릿한 와중에도 지수의 손을 잡았다. 차체가 앞으로 기울었다. 중력이 그들을 잡아당겼다. 비명과 함께 SUV가 어둠 속 낭떠러지로 추락했다. 굉음도 충돌음도 빗소리에 묻혔다. 절벽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최 이장은 담배를 꺼내 물었다. 깔끔하네. 철수하자.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적막한만이 감도는 절벽 아래.
검은 강물 위로 찌그러진 자체 일부가 떠올랐다가 이내 거센 물살이 휩쓸려 하리로 사라져갔다.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어 보였다. 오직 강물만이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듯 무심하게 흐를 뿐이었다. 차가운 강물이 깨진 차창 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숨통을 조였다. 뒤집힌 차체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에어백은 터져 있었고 안전벨트가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다. 지수는 입안 가득 들어찬 비릿한 강물을 뱉어내며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물이 차오르는 운전석이 보였다. 박 형사는 핸들에 머리를 박은 채 이동도 하지 않았다. 형사님! 박 형사님! 지수가 쉰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물살이 차체를 때리는 둔탁한 소음뿐이었다. 뒷좌석 쪽에서 첨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백구였다. 녀석은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며 물이 차오르는 차 뒷공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백구야,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 버클을 찾았다. 손가락 감각이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클을 내리쳤다. 풀리지 않았다. 젠장, 제발. 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지수는 대시보드 서랍에 박혀있던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었다. 손바닥이 베어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미친 듯이 벨트를 썰어냈다. 섬유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몸이 천장 쪽으로 붕 떴다. 지수는 숨을 들이키고 물속으로 잠수해 박 형사 쪽으로 헤엄쳤다. 박 형사의 상태는 심각했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물속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지수는 귀아피함을 강하게 때렸다. 일어나요! 여기서 죽으면 개죽음이라고요! 박 형사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함께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지수를 향했다. 지수씨? 지옥인가? 아니요, 아직 이승이에요. 벨트 풀어요, 빨리! 다리가 끼었어. 안 빠져. 너 먼저 나가. 헛소리 말아요. 같이 나간다고 약속했잖아요. 지수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박 형사의 다리를 짓누르고 있는 찌그러진 대시보드를 밀어 올리려 안간힘을 썼다. 꼼짝도 하지 않았다. 숨이 막혀왔다. 그때 뭔가가 지수의 옷자락을 물고 당겼다. 백구였다. 녀석은 성한 앞발로 지수의 옷을 끌어당기며 뒷유리 쪽을 가리키듯 고개를 짓그렸다. 깨진 뒷유리 틈으로 나가는 길이 보였다. 박 형사가 지수의 팔을 거칠게 밀어냈다. 걔 데리고 나가. 놈들이 확인하러 내려올 거야. 누군가 살아서 증언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 누군 안 가요. 절대 안 가. 지수는 악을 쓰며 박 형사의 멱살을 잡았다. 당신이 그랬잖아. 놈들 다 잡아넣겠다고. 그 약속 지켜요. 나 혼자서 못해요. 박 형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잇몸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듯 기압을 넣었다. 으아! 그가 스스로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참으며 다리를 비틀어 빼냈다. 검붉은 피가 물속으로 퍼졌다. 지수는 박 형사를 부축해 뒷좌석으로 몸을 옮겼다. 백구가 먼저 깨진 창틈으로 빠져나가 밖에서 짖었다. 세 사람은 진흙탕이 된 강가로 기어 올라왔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박 형사는 강변 자갈밭에 대자로 뻗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최 형사, 이 질긴 새끼. 지수는 백구를 끌어안고 덜덜 떨며 위쪽 도로를 올려다보았다. 까마득한 절벽 위에서 놈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놈들이 가요. 죽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 방심하고 있을 때가 기회지. 지수씨, 내 주머니 뒤져봐. 젖었겠지만 신호탄이 있을 거야. 지수가 박 형사의 젖은 코트 주머니를 뒤져 붉은색 플라스틱 통을 꺼냈다. 이게 뭐예요? 광수대 놈들이 근처까지 왔을 거야. 이 빗속에선 무전도 안 먹혀. 눈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박 형사가 신호탄의 핀을 뽑았다. 터뜨려! 놈들의 축자를 끝내주자고! 절벽 위 국도변, 최 이장은 낭떠러지 아래를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웠다.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김 실장이 우산을 받쳐들고 옆에 섰다. 이장님, 확실합니다. 저 높이에서 떨어져서 강물에 처박혔는데 살 수가 없죠. 시체 찾는 데만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해. 내일 바로 공사 재개하고 땅부터 갈아엎어. 흔적도 남기지 마. 강 사장이 엽총을 트렁크에 실으며 킬킬거렸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 그 미친 개새끼 낑소리도 못하고 갔지. 서울 형사놈도 별거 아니구만. 가자. 가서 술이나 한잔하지. 오늘은 내가 쏜다. 최 이장이 몸을 돌려 렉스턴으로 향하려던 찰나였다. 절벽 아래 어둠 속에서 붉은 불빛이 치솟아 올랐다. 쉬윽하는 소리와 함께 타오른 소명탄은 빗줄기를 뚫고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뭐야 저건? 김 실장이 소리쳤다. 최 이장의 눈이 커졌다. 붉은 빛은 그들의 얼굴을 정육장 고기처럼 붉게 비쳤다. 서로 있어?
강 사장이 욕설을 내뱉으며 다시 트렁크에서 엽총을 꺼내려 했다. 이 독한 것들이, 내가 내려가서 숨통을 끊어놓겠어.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도로의 양끝 어둠 속에서 굉엄이 들려왔다. 그것은 단지 한두 대의 차가 아니었다. 3번 국도에 봉쇄된 발케이드를 부수고 들어오는 거대한 엔진 소리였다. 눈부신 서치라이트 수십 개가 동시에 켜지며 최 이장 일당을 비췄다. 빗줄기 사이로 검은색 승합차들과 경찰 특공대 차량들이 벽처럼 그들을 포위해오고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다. 전원 무기 버리고 투항하야. 확성기 소리가 뇌전을 찢듯이 돌려 퍼졌다. 이럴 수가, 도로를 다 막았는데. 최 이장이 뒷걸음질 쳤다. 김순경과 지역 경찰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무장한 광수대원들이 차에서 뛰어내려 그들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마 형사라고 불리었던 광수대 팀장이 선두에서 걸어왔다. 그의 곁에는 놀랍게도 휠체어를 탄 노인이 한 명 있었다. 울 검찰청의 고위 간부였다. 최영석 씨, 당신이 하늘이라며 서울 하늘이 좀 더 높은 것 같은데. 마 형사가 비꼬며 수갑을 꺼내들었다. 그때 절벽 아래 샛길에서 진흙투성이가 된 세 개의 그림자가 올라왔다. 다리를 저는 박 형사,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지수와 백구였다. 지수는 흠뻑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토끼 어린 눈을 빛내며 최 이장을 노려보았다. 말도 안 돼. 귀신이라도 된 거냐? 최 이장이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다. 지수가 절뚝거리며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백구가 지수의 옆을 지키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부러진 다리는 바닥에 끌렸지만 눈빛만은 놈들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었다. 박 형사, 살아있었나? 마 형사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박 형사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웃었다. 내가 말했잖아. 수갑 채우기 전엔 지옥까지 쫓아간다고. 증거 있어? 장부는 태웠어. USB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최 이장이 마지막 발악처럼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흥거었다. 이게 없으면 날 못 잡아 넣어. 이건 그냥 교통사고야. 지수가 차갑게 웃었다. 그 USB, 그거 우리 할머니 칠순잔치 영상이야. 잘 간직해. 뭐라고? 진짜 증거는 이미 전송됐어. 아까 신호탄 터지기 전에 폰이 잠깐 터졌거든. 당신이 장부를 태우는 장면, 우리를 차에 태워 미는 장면, 박 형사님 차에 달린 블랙박스가 클라우드로 실시간 전송하고 있었어. 최 이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손에 든 USB를 떨어뜨렸다.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체포해. 마 형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형사들이 일제히 덮쳤다. 강 사장과 김 실장은 저항하려다 곤봉 세례를 맞고 제압당했다. 지역 경찰인 김순경도 동료들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다. 하지만 최 이장은 순순히 잡히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강 사장의 엽총을 집어들었다. 오지마, 다 쏴버릴 거야. 총 버려, 발포다. 형사들이 일제히 권총을 겨뤄. 대치 상황이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빗줄기 사이를 메웠다. 최 이장의 총구는 형사들이 아닌 지수를 향해 있었다. 너만 아니었으면 네 할미 따라가라. 안 돼. 박 형사가 몸을 날리려는 찰나 백구가 먼저 튀어나갔다. 부러진 다리의 고통도 잊은 듯 녀석은 최후의 힘을 짜내 최 이장의 팔을 향해 도약했다. 탕! 총성이 울려 퍼졌다. 백구의 몸이 공중에서 뒤틀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동시에 형사들의 총도 불을 뿜었다. 최 이장의 어깨와 다리에 총알이 박혔다. 백구야!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백구에게 달려갔다. 빗물 위로 붉은 피가 빠르게 번져나갔다. 최 이장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지수와 백구를 보며 기괴하게 웃고 있었다. 같이 죽는 거야. 개새끼랑 같이. 지수는 백구의 머리를 끌어안았다. 녀석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복부에서 피가 솟구치고 있었다. 눈 떠, 백구야. 제발. 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가야지. 백구는 힘겹게 눈을 뜨고 지수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눈동자가 서서히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박 형사가 다가와 백구의 상처를 눌렀다. 구급차! 당장 수의사 불러! 하지만 최 이장은 수갑이 채워지는 와중에도 광소를 터뜨렸다.
못 살려! 저놈은 끝이야!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다고! 지수의 오열 소리가 경찰차에 쌓이는 소리와 뒤섞여 밤하늘로 흩어졌다. 사건은 해결된 듯 보였지만 절벽 끝에서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지수예요.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